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3차 시 같은 경우는 ER리미를 통해서 2차 지필평가 출제 문항지 대비 시험지가 먼저 제공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먼저 풀고 과제방에 올려주셨는데 아직도 올려주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험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풀었으니까 채점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점을 하고 또 해설을 듣고 또 그 자기가 기존에 올렸던 풀이에 대한 그 답에 채점을 합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러고 나서 틀린 것은 오답 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먼저 같이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우리 그래프를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Y축을 우리 가장 먼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속력 그래프니까 이동 속도도 물어보고 하겠다라는 거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 구간에서는 속력이 빨라진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띵동. 그다음 니은. 나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2m이다. 자,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그렇죠. 우리 숨어 있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 구간은 요거잖아요. 요 면적 구하면 2 곱하기 12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24m가 되겠죠?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디귿입니다. 다 구간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한다. 자, 속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0에 도착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 기읒 디귿 3번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그래프는 고속열차와 버스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또 속력이네요. Y축 보니까 속력이네요. 뭐가 더 빨라요? 고속열차랑 버스 중에서 그렇죠. 고속열차가 300km/h. 우리가 아는 단위랑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m/s였는데 그걸로는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km/h.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속력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고속열차와 버스는 각각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이 뭐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둘 다 봤더니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변함없이 쭉 일정한 거 보이시죠? 고속열차는 300km/h로 계속 일정하고요. 버스는 100km/h로 계속 일정해요. 등속운동 맞습니다. 2번 갑니다. 니은 갑니다. 버스는 2시간 동안 300km를 이동하였다. 자, 선생님이 누누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속력 그래프에서는 이동 거리는 면적이다라고 했어요. 2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동안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짜잔. 그러면 2 곱하기 뭐야? 100 되겠죠. 2시간에 100km/h니까 얘는 200km가 나옵니다. 쌤, 이때까지 미터 아니죠? 지금 단위가 다르잖아요. 얘는 킬로미터로 써집니다. 틀렸죠? 자, 디귿. 0에서 0.5 시간 사이에 고속열차는 버스보다 100km 더 이동한다. 각각의 이동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고속열차의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죠. 이동거리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속력 그래프에서 지금 이 사이에서 고속열차는 그럼 얼마 나와요? 300 곱하기 0.5 하면 150 나오네요. 그래서 얘 킬로미터 이거였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0.5죠. 왜냐하면 요거의 면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하면 50km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얼마큼 더 갔냐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150 빼기 50 하면 100km 나옵니다. 정답 3번. 쉽죠? 어머. 3번 갑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우리 그거죠. 힘이 주어지고 이동 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4번밖에 없죠. 그쵸? 가방을 들고 오면 힘을 위로 주고 있는 상태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자, 4번 갑니다. 그림은 줄에 매달린 추를 들어 올린 후 낙하시켜서 말뚝을 박았다. 일을 했고 위치 에너지가 생겼고 지금 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또 일을 한 거 확인되시죠? 기억!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을 해서 위치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맞는 말. 니은 추가 말뚝을 박으면 추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말뚝을 박았다는 건 요 그림이잖아요. 네 번째 그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전환되는 거였어요. 디귿 줄을 놓아 추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어디야? 여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가는 여기 부분이죠. 여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곳이었습니다. 맞는 말. 정답 3번이요. 자, 5번 갑니다. 그림은 베란다에 있던이니까 기준점이 베란다가 되겠네. 베란다에 있던 4km 질량 나왔네요. 4kg 질량 나왔죠. 물체를 옥상 위로 올렸대요. 올렸네. 그쵸? 높이 변화 3m.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냐 했으니까 우리 위치 에너지 공식 해볼까요? 9.8 그쵸? 그래서 9.8 곱하기 h 높이 얼마나 변했지? 3m 변했어요. 질량 얼마라고 했는데 4kg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그쵸? 117.6줄 나옵니다. 정답 4번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띠라라라라라라. 자, 그림은 루카가 무게 30N인 가방을 무게네요. 무게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했지? 이거 뉴턴이니까 힘의 단위인 건 알고요.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얘기한 겁니다. 그냥 여기 지워줘. 이거 썼어요. 자, 이 무게 30N인 가방을 10N의 힘을 주어서 5m만큼 끌고 갔대요. 그 구간이 어디야 지금? 그림에서 보는 요거 이동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이때 그 다음에 1m를 들어가지고 위로 올렸대 가방을. 자, 그때 한 일의 양은 모두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던 것만 따지면 힘을 얼마 줬죠? 10N을 줬다면서요. 10 곱하기 이동 거리였으니까 일은 힘이 10N, 이동 거리가 5m. 그래서 50줄이었죠. 이거 우리 원래 있었던 문제인데 무게가 들었대요. 30N으로 든 거죠. 그래서 30 곱하기 이동 거리 1 해가지고 30줄이에요. 근데 지금 50줄이랑 30줄이니까 두 개 다 합치면 몇 줄? 80줄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우리가 활동할 때 있었잖아요. 틀렸으면 바보 멍청이에요. 7번입니다. 그림은 무게 30N인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무게 30N. 책상은 그러면 1m네요. 그렇군. 기억.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한다.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9.8 이거였으니까 높이 h에 비례하는 거 맞죠? 니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지면 기준이니까 요거는 바닥이네요.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책의 중력에 의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질량 30이죠. 30줄은 안 나오잖아요. 땡. 그 다음 디귿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책상에 의한 책상면 기준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요거예요. 그럼 책이랑 거리가 0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0 되겠습니다. 정답 기읒 디귿. 딴딴딴딴따다
자, 8번 되겠습니다. 8번.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일단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일단 속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부터 걸러내겠습니다. 2번 아니고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증가에 대한 것은 지금 보면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5번이 속력 이건데요. 지금 3번, 5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힘을 뭐 약하게, 세게, 힘을 다르게 했을 때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를 구분하는 거지.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이거의 그 구분은 힘의 세기에 따라서 속력이 더 증가하냐 덜 증가하냐 이거를 구분하는 예시죠. 5번 보겠습니다. 출발시킬 때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 속력의 증가가 다르다 이거죠. 이것도 무겁냐 가볍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페달 밟으면 나아가는 쪽으로 힘을 받게 돼서 속력이 증가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내 머리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9번 갑니다. 세 종류의 뉴런, 가에서 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가는 뭐야? 감각 뉴런, 나는 연합, 다는 운동 이거죠. 그래서 감각, 연합, 다는 뭐야? 운동 이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기엇, 가는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뇌와 척수는 중추가 되는 거라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니은이 나죠.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다음 니은 갑니다. 나는 전달받는 자극을 종합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똑같은 말이죠. 띵동. 디귿, 다는 나의 명령을 감각기관으로 전달한다. 지금 이동 방향은 이쪽이죠. 가나 다 일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요. 10번 갈게요. 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사람의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건 뭐예요? 성을 나타내는 거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항상성 유지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어떤 특성을 대한 설명인데 이와 관계없는 것을 찾아라. 관계없는 1번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 이거 뭐야?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관계없어요. 1번 정답이네요. 2번 더운 여름에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땀이 흐르죠. 맞는 거. 추운 겨울에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몸을 떨죠. 4번 혈당이 낮을 때는 혈당 올려줘야 되니까 걸루카곤이 분비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5번 무릎을 쳤더니 무릎이 저절로 올라간다. 이거 무릎 반사잖아요. 이거는 항상성 유지랑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1번, 5번 정답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어요. 1번 반응 속도가 신경은 우리 신경계 전류랑 전선이랑 비슷하다 했잖아. 매우 빨라요. 호르몬은 택배, 편지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반대니까요.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 갑니다. 그림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가지돌기, B는 축색돌기, 아닌데? 신경세포체죠. C가 축삭돌기 이렇습니다.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C는 뭐야? 축삭돌기였어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기은 한 뉴런에서 자극은 가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 통해 가지고 축삭돌기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기어 띵동. 니은 A는 축삭돌기로 바로 틀렸죠. 나가리. 디귿. B는 신경세포체로 핵이 있다. 보이시죠? 핵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세포도 살아야 되는 애니까 자기 안에서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바깥이랑 물물 교환도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리을 보겠습니다. C가 어딨어? C는 가지돌기로 또 틀렸죠. 멘트 자체도 바로 틀렸어요.
정답은 3번. 13번 갑니다.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내분비샘이 뭐 하는 애야? 그렇죠? 호르몬을 생성하는 거죠. 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요거였습니다. 1번 A는 내하수체로 생장, 갑상샘, 자극,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 맞죠? 공부했으면 이게 맞는 거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 헷갈리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A에서 B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B에서 티록신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2번 B는 부신으로 틀렸죠. B는 뭐야? 갑상생입니다. 갑상생은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3번 C는 갑상샘. C 뭐예요 이거? 이자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건 맞습니다. 4번 D는 난소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이거 아니고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A에서 D 각각의 호르몬은 자신의 표적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편지랑 택배예요. 딱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세포든 기관일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죠. 정답 1번밖에 없습니다. 14번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가 간에서 각각 작용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지금 변화된다는 것은 피에 있는 당,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 수 있도록 피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 수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호르몬은 뭐죠? 호르몬 X 정체를 알았어요. 뭐죠? 인슐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올려주는 호르몬 Y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글루카곤 되겠습니다. 기억 X는 글루카곤이다. 저런 미은 밥을 먹으면 호르몬 X가 분비된다.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을 낮춰줘야 되니까 인슐린 분비되는 거 맞고요. 디귿 혈당량이 낮아지면 Y의 분비가 촉진된다. 혈당량이 낮아지면 혈당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더라.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아하. 자, 15번 갈게요. 그림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렇습니다. 1번 A는 대뇌로 대뇌는 인데요. 틀렸죠. 2번 B는 중간뇌로 B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중간뇌 맞나요? 맞아요. A가 지금 간뇌잖아요. B는 중간뇌. 그 다음에 D는 뭐야? 소뇌. C는 연수. E는 대뇌. 이렇게 되겠죠. 일단 B가 중간뇌 맞았어.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중간 맞죠? 우리 외울 때 그 기억나죠? 대, 중, 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판단, 그 다음에 눈 이렇게 얘는 근육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2번 중간에 눈의 움직임 맞았습니다. 정답 2번 되겠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세요. 책을 보아도 좋고요. 16번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있습니다. 기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중심 뇌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요거잖아요. 뇌와 척수.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연합뉴런이다. 연합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나가리. 디귿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 없이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 등을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요. 체성신경은 어떤 신경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운동신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초신경 중에서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 중에서도 체성신경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자율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뇌 명령과 관계없는 거는 자율신경인 거죠. 그래서 이건 체성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이에요. 그럼 체성신경은 뭐야? 대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체성은 대뇌가 시키는 거,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1번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7, 18, 19, 20 네 문제만 풀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도록 합시다. 물론 풀이하는 선생님도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자기의 실력을 지금 판가름하고 있는 거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합시다. 그림은 사람의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선생님 그림 못 보던 건데요. 아무 상관없어. 그림 못 보던 거라도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내가 못 보던 건데 생각하는 순간 오답률이 2배로 뛰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아는 그놈이다. 이효리가 그러잖아. 이효리가 살아봤더니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또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래서 자료가 못 보던 거라도 긴장하는 순간 내가 지는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자, 체온이 하강, 위에 걸 볼게요. 체온이 상승했더니 간내에서 체외로 열 방출을 촉진하더라. 그럼 체온이 하강했어. 그럼 간내에서 어떻게 했어? 체외로 열 방출을 줄이겠죠. 그 줄이는 게 뭐가 있어? 아니면 또 어떻게 돼 있어? 추우니까 열을 올리겠지. 그렇죠.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는 뭐가 있지? 1번 땀 분비가 촉진된다. 땀이 난다는 것은 열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안 돼요. 2번 근육 떨림이 촉진된다. 그치. 근육이 떨어져야지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 하강을 막을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혈관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예시가 됩니다. 4번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이게 뭐야? 똑같은 말이죠. 혈액의 양이 빨리빨리 와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열을 배출하는 거니까요. B. 5번 호르몬의 작용이 억제되고 신경계의 작용은 촉진된다. 이 상관이 있나요? 간내에서 지금 항산성은 호르몬도 관리하고 신경계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억제되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8번 갑니다. 몸속 수분이 감소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수분이 감소한대요. 이 문제 보면 애들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대로 문제 보신 거 맞아요. 네, 이거 여기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기은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 수분이 감소했으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 내하수차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항이뇨 호르몬이 지금 콩팥에 가서 물을 제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오줌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은 맞는 말. 콩팥이 뭐냐면 신장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콩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의 제흡수가 촉진돼야지 우리 몸의 수분을 머금어 둘 수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디귿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콩팥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딘데? 내하수체죠.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기은 니은인데 없으니까요. 1번 기은 니은 해서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뭐야 하면서 욕하는 소리 다 들려. 조용히 해. 19번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호르몬의 분비 이상. 호르몬이 뭔가 잘못 분비되는 거죠. 기어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 기운이 없고 추위를 잘 탄다. 그쵸? 우리 몸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티록신인데 적게 분비되면 기운도 없고 추위도 잘 타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어 맞는 말. 니은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거인증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생장 호르몬은 내 몸을 키우는 건데 과다하게 나오면 손발 커지고 대가리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은 니은 맞습니다. 디귿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억제된다. 뭐야? 혈압이 상승하려면 심장 박동도 촉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기은 니은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하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피네프린 이거 아드레날린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나를 격양시키는 거죠. 혈압이 오르고 온도가 오르고 심장박도 빨리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번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것만 딱 하고 끝낼 수 있도록 마지막에 채점을 해봅시다. 척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은 중간 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 우리 배운 적 없죠. 이거는 중간 내에 밑에 연수가 있었잖아요. 어딨니? 우리 앞에 그림 15번 보면 요거 C가 있었는데 중간에는 요거 B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연수를 신경 안 쓰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니은 재채기 하품과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다. 재채기 하품과 같은 뭐죠 이거? 재채기 하품 이거 누구야? 얘는 연수죠. 연수 반사입니다. D가 뇌와 그럼 척수는 무조건 반사 중추 예시가 뭐야? 해피 반사, 무릎 반사 이런 거였죠. 그다음 D은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머리로부터 판단한 것이 몸의 운동신경으로 전달되려면 그 과정 속에 척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여러분 44차 시 지금 43차 시에 대한 풀이 과정을 44차 시에서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풀이를 하다 보면 맞는 문제, 틀린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과제 설명 나갑니다. 자,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작성하기. 이게 1번, 2번이에요. 틀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채점을 한 거를 사진 찍어라 이거고요. 2번 오답 노트를 작성해라 이건 뭐냐면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만약에 19번을 틀렸어. 이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0개 다 틀렸으면 20개 다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게 자기를 속이는 이런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시에는 시험 전에 마지막 문제, 대비 문제가 나갑니다. 그걸 풀고 또 똑같이 또 채점도 해보고 오답 노트도 작성해 볼 건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요,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이 지금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몇몇 문제를 뽑아가지고요, 또 구글 설문지로 지금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이알림이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까지 과제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바.